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불금입니다. 비트코인 67,900달러 플러스 3%, 이더리움 행보, 리플 에이다, 도지는 약간 플러스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5%,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큰 상황인데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50% 상승에 비트코인 강세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4월 2일 비트코인 도미넌스 49.4%에서 4월 4일 49.8% 올라가고 이번에는 50.2%까지 더 상승을 했고요. 7만 달러 찍고 하락 이후 비트코인만 반등이 강하고 알트코인은 당장에 추가 매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5,000달러 터치 이후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 고점 보시면 새롭게 갱신되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는 모양이고요. 이번 상승의 25일선까지는 지켜주고 있지만 안정성 더 가져가려면 25일선 위에서 일주일 이상 움직여야 됩니다. 혹시나 25일선 아래에서 횡보하게 되면 아래 빨간색 99일선도 올라오고 있어서 어느 순간 자석처럼 99일선에 달라붙어 있을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보면 54%로 저점 높아지면서 상승 중입니다. 2019년 9월 여기 구간 연중 금리 날 때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메인 매물대 뚫고 상승을 했고요. 대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등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구간 2019년 6월 비트코인 13,000달러 고점을 찍었고 이후에 알트코인 하락 후고 비트코인만 가격 유지하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급등을 한 거고요. 연준이 6월 금리 난다고 확정이 되면 두 달 전인 4월이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보면 금리 인하하기 3개월 전에 고점 찍고 비트코인 하락했고 알트코인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블랙록 ETF로 펀드멘탈 강화가 되었지만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또 SEC 조사 중이라서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 더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9년처럼 급등할지 비트코인 가격 유지하고 알트코인 하락으로 전환할지가 이번 달 4월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달이죠. 연준위원들 최신 충격 발언 보기 전에 리플 소식 먼저 전달을 합니다. 갈링하우스 CEO 새벽 동안 호재 발언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 예정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달러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올해 말 거래 시작할 것이고 다만 아직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 시작할지는 확정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리플이 거래 수수료 낮고 시가총액도 솔라나 다음 4위로 이용자는 많지만 메인으로 밀어주는 코인 거래소 비트스탬프 하나이기 때문에 FTX 솔라나 BNB 바이낸스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소 펀드멘탈은 약한 코인이다 볼 수 있죠. 대신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우리는 결제 수단으로서 리플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리플 생태계 확장하고 보완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시작되면 펀드멘탈 강화되는 거고 비트코인 ETF보다는 영향력은 약하지만 리플의 장기적인 수익은 올라갑니다. 리플이 하고자 하는 IPO 나스닥 상장이나 리플 ETF까지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배경은 테더 USDT가 70% 이상 과점하고 있고 서클 USDC 20% 점유율, 나머지 100개 회사가 10% 점유율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큰 리플이 스테이블 시장 뛰어든다는 것은 이후 상당한 점유율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리플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5월 리플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소송이 종료가 되면 최소 10% 점유율은 리플이 가져올 듯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장에는 큰 수익은 안 나겠지만 점유율 가장 높은 테더 USDT만 봐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5% 넘는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는 내리지만 내년까지 4%는 유지해서 스테이블 코인 수익도 1, 2년은 나쁘지가 않은 거죠. 국채 투자는 고정이자이기 때문에 리플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갈링하우스 발언은 리플 가격 다시 주춤해질 때 신규 호재성 발언으로 이전 리플 가격 상승할 때만 해도 리플 CEO 조용하다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요. 가격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차트 움직임 좀 더 안전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리플 채널 유지되면서 한 번 더 고점 노려볼 가능성도 상승을 하는 거고요. 리플은 6년 넘게 거래되는 코인이라 리플사 중앙에서 가격 컨트롤도 잘하는 코인입니다. 혹시나 연준 금리 인하로 하락 올 것 대비해서 리플 CEO 하반기 호재 한 개 더 남겨두는 거고요.
그리고 새벽 동안 연준위원들 충격적인 발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금리 없다.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목표치인 2% 하락할 경우 많이 내려도 2번 정도 금리 인하하면 충분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횡보하고 안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필요할지가 의문이다. 2%대 물가 안 내려가면 금리 인하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4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예정인데 컨센서스 3.4%로 전달 3.2%보다 좀 더 상승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바이든 재선 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돈 풀고 있고 실업률 낮고 미국 경제도 좋아서 물가가 2%대 빠르게 낮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고요. 카시카리 연은 총재뿐만 아니라 라팔 보직 올해 4분기 2번이 아니라 한 번만 금리 인하할 것이다. 2번, 3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하고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율 여전히 높다. 특히 자산과 소득이 제한된 중산층 이하의 경제 타격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더 올라가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리고 블러드 총재 나가고 새롭게 들어온 오상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최근 2달간 물가 지표가 목표로 향해 가는 길을 금리 인하하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경제 활동은 전통적인 수요 과열과 비슷한 국면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3일 파우르 스탠포드 연설 이후 금리 인하 타임이 연기하는 연은 총재 발언 합심해서 나오고 있는데 파우르 양 3월에 금리 3번 내리겠다는 발언하고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스탠포드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 서둘 필요 없다. 경제 정책에 도움줄 추가 지표를 더 기다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연은 총재들 말한 것처럼 물가가 2% 안 내려가면 금리 인하도 안 할 가능성 높아지는 거죠. 파르장이나 연은 총재들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말 바꾸기 시작하는데 2월에 파르장 인플레이션율 2%까지 내리길 기다렸다. 금리 인하하면 너무 늦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물가 상승 막아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2% 내려가는 거 확인해야지 금리 인하 한다는 거죠. 패트릭 하커 역시 CPI에서 보는 주거비는 후행지표다. 최소 몇 개월간 시차차 있다면서 거주비 가격 올라갔지만 향후 천천히 내려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골비스 위원도 물가 한 달 높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라. 인플레이션율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2월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말 바꾸기 하면서 연준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2022년 6월 블러드 총재 있을 때와는 상당히 다른 발언입니다. 당시에는 블러드 연은 총재 기준으로 해서 일부 파우르장과 대립각 세우면서 다른 전망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파우르장이나 다른 연은 총재 말보다 블러드가 이야기한 대로 시장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 발언은 고도의 심리전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 버블 너무 커지게 하는 거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연준위원들이 이렇게 물가가 높아서 금리나 타이밍 연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제유가 떨어지고 주식이나 코인 거품도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이미 신고점을 돌파를 했죠. 파르장과 연준위원들 발언에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패드워치 64%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61%에서 더 올라갔고요. 연준위원들 최근 같은 발언이 오히려 연막 작전이다. 6월 되면 금리 꼭 내릴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바이든 재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줘야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계속해서 5.5% 고금리 유지하다가는 미국 내 주택가격 상승도 제한이 되는 거고 향후 주가 내려왔을 때 방어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파르장 2월에 이야기한 대로 2% 물가 내려오기 기다렸다가 금리를 내리며 미국 경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3번 금리 인하해도 경제 다시 우상향시키는데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2010년 코로나 발생할 때부터 연준위원들이나 경제학자들 이야기한 대로 100%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